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일요일. 이번 주는 제가 당직입니다. 오늘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연천이라서 너무 춥습니다. 자, 순서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제가 시설 관리했던 곳 두 번째 있던 거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할 얘기도 많지만은 내용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밥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좀 있으면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곳, 제가 근무하는 이곳, 좀 여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기가 7번째 시설관리에 근무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입사한 지 이제 2달 넘어가고 지금 3달째 접어들었어요. 여기는 연천에 있는 어떤 산업단지의 폐수 처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그러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게 뭐 아파트나 뭐 무슨 상가 뭐 이런 거는 뭐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했지만은, 이 폐수 처리장 이쪽은 제가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전혀 듣지를 못하고 정보도 뭐고 전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기능사 취득했다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할 수 있다. 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폐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 뭐 이런 처리장 쪽은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잠깐 귀 동량으로 듣고 하는 거, 이제 그거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이 폐수 처리장 쪽에서 이 시설 관리를 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는 주 5일제예요. 제가 처음에 사람인에서 여기에 구직 광고가 올라왔길래 이력서를 일단 보냈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 일이 거의 없어요. 전멸이에요, 전멸. 특히나 이 동두천, 뭐 양주, 뭐 이게 특히 이쪽 전곡, 연천 이쪽은요, 지금 뭐 거의 한 전화 이게 돌려보면은 절반 이상이 다 집에서 노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자격증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여기 시설 관리 여기서도 그나마 이제 적지만 이제 월급 받아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요. 저도 어쨌든 현장이 많이 줄어서 뭐 일당은 이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고민하다가 어쨌든 시설 관리를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나 격일제는 들어가기 싫고 아파트는 가기 싫고 뭐 어쩔 수 없으면 들어가야겠죠. 근데 마침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력서를 보내봤죠.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력서를 보내고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길래 안 됐나 보다, 이제 그냥 마음 접고 제가 했는데 연락이 왔어. 머리도 이렇게 염색을 싹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면접 보라고 저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물어봤어요. 그 광고를 보니까 주당 58시간 근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52시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격일제라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고 주 5일제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많고, 그 뭔가 했더니 그게 법정 정한 시간 52시간인데다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52시간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주 5일제라는 얘기 듣고 그냥 면접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면접을 오게 된 거예요. 거의 여기서 한 10분 15분만 가면 민통선이에요. 거의 북쪽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없어.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자격증도 있고 굴삭기 3톤 미만 굴삭기 조정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지금 여기 일이 좀 힘든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려서 그러면 사람이 할 게 아니라 굴삭기로 이거 작업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지금 이제 굴삭기 리스를 또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다 저는 또 현장 일도 해봤으니까 전기일에 아주 무지한 것도 아니고, 또 시설 관리를 해봤으니까 수배 전반 돌아가는 거 점검하는 거 이제 아니까 이게 딱 이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주 5일제라는 거. 단 3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서야 된다는 거. 당직 쓰면 하루에 5만 원씩 줘요. 근데 그래도 어딥니까? 여기가 주 5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주 5일째 하는 하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연천군에서 산업단지를 크게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을 해서 입주를 시켜서 거기서 공장에서 세금 받고 무슨 이제 폐수 처리 비용 받고 해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산업단지 해서 다 입주를 시키고 분양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처리장 쪽이 저도 이제 여기서 석 달째 접어드니까 이제 많이 이제 막 물어보고 해서 정보 알아보고 했더니 폐수 처리장이 있고 하수 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장 아시죠? 분뇨 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 이런 것들이 이게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 폐수 이런 걸 또 분뇨 이런 걸 다 싹 또 받아서 처리를 딱 해주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용량이 커요. 양주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그 처리장이 하루에 20만 톤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용량이. 그러니까 20만 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20만 톤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밤에도 사람들이 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처리장 같은 거 보면요, 전부 주당비 격일제는 없어요. 너무 빡빡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있는 쪽에서는 격일제는 없고 거의 주당비, 주주야야, 비비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아가는데 거기는 20만 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직원들이 거의 뭐 3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팀. 이게 수질관리, 폐수처리 이게 환경이랑 관계 있으니까 환경팀이 있고 그다음에 모터들, 기계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팀이 따로 있고 그럼 그 기계 돌리는 힘이 전기니까 전기팀이 따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차장이 기계 담당하고 부장이 환경 담당하고 저는 대리인데 전기 담당하고 소장이 있는데 소장은 뭐 그럼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근데 그런 데는 막 시끌벅적하고 막 밤에도 근무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비용도 그러니까 급여도 좀 적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5일째냐? 잘 들어보세요. 산업단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전부 다 공장들이죠. 그렇죠? 여기 공장이 한 40개인가 45개 정도가 입주를 한 상태예요. 공장이니까 밤에 일 안 하지 않겠어요? 그죠? 기껏해 야근하겠죠. 한 9시까지. 근데 야근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 그럼 밤에는 쏟아져 들어오는 물이 양이 적어요. 그래서 밤에는 여기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밤에는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5일째가 가능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파주 여기서 한 15분 거리에 파주에서 또 산업단지 크게 만들어서 거기도 공장 분양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거기에도 폐수 처리장이 있어. 근데 거기도 공장이니까 밤에는 물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만 자동으로 조절해 놓고 퇴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 5일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해서 이런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 같은데 만약에 근무를 한번 해봐야겠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당비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이런 산업단지 쪽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 5일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급여는 작아요. 하고 뭐 당직 수당하고 다 해서 세후 제 손에 들어오는 게 한 300 정도가 돼요. 290, 300 정도 그 사이가 돼요. 제 손에 들어오는 게 작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이제 알바 같은 게 공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알바를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정도 금액을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주 5일제라는 거. 그게 제일 저는 좋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장점이 공기가 깨끗해. 맑아요, 공기가. 한 15분만 가면은 민통선인데 여기가 아주 공기가 진짜 깨끗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폐수 처리장인데 공기가 깨끗할 수가 있나? 냄새 나지 않나? 냄새 나요. 제가 여기 처음에 면접 보고 저도 이제 바로 그냥 일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1년만 여기서 버티자. 나는 어쨌든 무제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년만 버티자. 그래서 내가 막 가슴장화 신고 똥물 들어서 막 건져 올리고 내가 그것까지 하겠다. 나 그런 막 냄새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버텨보겠다. 그런 각오로 여기를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근데 면접을 딱 보러 왔는데 냄새가 안 나요. 뭐지?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건물 현관을 딱 문 열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약간 왜 장마철에 비 오기 전에 하수도 냄새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악취가 아니에요. 그냥 하수도 냄새인 거예요. 그냥. 아니 이렇게 냄새가 안 날 리가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보통은 하수 처리장이 지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냄새가 나요. 막 악취라든가 이런 하수도 냄새가 막 진하게 나는데, 여기는 처리장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 건물 지하. 밖에는요 그냥 어떤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밖에는. 멀리서 보면은 이게 하수 처리장인지 몰라요. 저는 놀랬죠. 아니 어떻게 지하에 그게 되는지. 근데 진짜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가면 냄새가 나긴 해요. 근데 그 냄새도 악취가 나진 않아요. 제가 왜 악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전에도 2, 3년 전에도,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장 있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서 그거를 말려서 비료로 건조하고 그런 음식물 처리장에 근무한 거 아니에요? 면접을 본 적이 있었고, 하수 처리장에 면접을 본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은 면접을 본 게 아니라, 여기를 위탁 관리하는 원래 본사 있죠. 본사가 그쪽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 때문에 그 포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힘들었던 게 그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그 음식물 처리장, 거기는 벌써 회사 근처 가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써 아시죠? 그 음식물 썩는 냄새 아시죠?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면접 보러 갔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 있어도 문을 다 닫아 걸고 막 환풍기 틀고 해도 냄새가 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옷에도 밴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 돌아본다고 해서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전기 시스템을 다 보고, 그 대표가 막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왜 거기서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이제 오면서 딱 내렸는데 옷에서 진짜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여기 일 못하겠다 이런. 근데 하수 처리장도 면접 보러 갈 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소각장에는 갔더니 왜 그런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공기 중에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고무 같은 거 태우는 냄새 있죠. 그러니까 나무 태우는 냄새는 마치 왜 어릴 때 고향에 그 무쇠솥 걸어놓고 나무 떼고 그런 냄새는 그렇게 불쾌하진 않잖아요. 좀 호흡이 곤란하긴 해도. 근데 그 냄새인데 그 고무 타이어 같은 거 태우는 냄새, 그런 게 섞여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근무를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각장은 물론 여기 회사 여기 입사하고 나서 이제 가봤지만, 그 전에 이제 갔던 데는 냄새가 너무 심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건 여기 면접 보러 올 때는 내가 그래서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안 날 수가 있지? 아니 냄새가 나야지. 냄새가 안 나네? 그럼 지하에 가면 냄새가 나. 그럼 그거는 이제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래 있지도.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정말 좋아요. 단 하나 단점이 바로 우리 여기 처리장 옆에가 페인트 관련 회사래가 공장이래 갖고, 그 신나 냄새가 막 작업할 때 신나 섞어서 막 뭘 만드는데,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면은 그게 좀 골치 아파요. 그게 하나 흠이에요. 근데 여기 공기가 너무 여기는 처리장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여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그냥 도시락 먹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냄새가 잘 안 나더라. 왜? 처리장이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있기.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 5일째지. 생각보다 더럽진 않지. 냄새 안 나지. 아유, 좋죠. 자, 다음 세 번째 장점은 민원이 없어요. 제가 공사장에 일이 없어서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거 지금 상황이 아시잖아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격일제라도 어떻게 자기 기사 자격증 있는 거 없는 척하고 내가 격일제로 들어가야겠다. 아파트로 들어가야겠다. 상가라도 들어가야겠다 막 했는데, 막 너무 망설여지는 게 그 진상들, 민원 걸고 막 그런 진상들 있잖아요. 너무 그게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는 민원을 넣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민원이라고 해볼 때죠. 왜냐면 우리가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갑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처리장 보면은 그 세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물을 가장 많이 흘려보내는데, 얘네들이 간혹 가다가 흘리면 안 되는 것 같아 몰래 흘려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는 그 수질을 또 맞춰야 되고 하니까 그게 좀 짜증나는데, 그거는 환경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기가 상관없어요. 또 환경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 고지서 돌리러 가는데 한 번씩 해서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냐 그러면은,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이건 연천군에서
우리가 부탁받아서 우리는 고지서만 돌리는 거고 우리는 금액을 모른다. 연총까지 지금 얘기해라.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을 일이 없어요. 너무 뱃속이 편해. 그게 저는 세 번째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네 번째 장점은요. 여기가 연천군에서 산업단지 만들고 이 폐수 처리장 만들어갖고 이제 업체에다 위탁을 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입찰 경쟁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여기를 우리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즉 여기도 관공서예요. 그죠?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관공서란 말이에요. 즉 이건 뭐다? 월급이 칼같이 들어와요. 돈을 떼일 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나요. 월급 안 나와? 그럼 뒤집어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에서도 이제 매달 이제 돈을 또 얼마씩 주잖아요. 칼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급날이 매달 마지막 날이에요. 또 기분이 좋은 게 밥 먹고 한 2시나 1시나 2시 정도 되면 띵동 해서 딱 핸드폰 보면은 월급이 들어와 있는 거라. 기분 좋잖아요. 공사판에서는 막 뭐 10일 날, 15일 날 주면서도 막 5시 밤 10시에 주고 막 그러면 이거 보내는 거 안 보내는 거 전화해서 보내라 막 안 보낼 거냐 막 하다가 막 쪼르고 받는 거하고 밥 딱 먹고 해서 딱 담배 한 대 딱 피는데 띵동해서 돈 들어왔네. 칼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서는 돈 갖고 장난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돈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명세피도 세부적으로 뭐 수당 얼마, 뭐 시간당 얼마, 무슨 식비 얼마 다 해서 다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적어서 딱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봐도 굳이 이렇게 뭐 트집 잡을 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역서를 보내니까 괜찮아. 그 따박 매달 1년 여기서 이제 2달째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월급 2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깍제깍 월급 들어오니까 좋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가 일단 제가 근무하는 것이 그 4가지 장점이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단점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회사 자체는 단점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인간관계들, 사소한 인간관계들, 그거는 나중에. 왜냐면 이 영상을 올렸을 때 혹시나 이거 직장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재밌게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이제 올리는 이유가 이제 기능사하고 산업기사를 따신 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갈 때 기사 딴 거 숨기고 나는 기능사만 있어요 하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가셔도 되지만 이 산업기사 이상을 땄다 그러면 이런 관공서 계통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도 분뇨 처리장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 산업단지 아까 이유 다 말씀드렸죠? 주 5일제가 가능하다는 거. 주 5일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금요일 되면 막 랄랄랄 이제 막 이러고 아싸 정리하고 아싸 내일은 뭐 할까 내일 알바 뛰어야 되는데 알바거리가 있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분이 업돼 갖고 이제 그 솔찬아요 그 기분이. 물론 이제 다음날이 당직이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감내해야죠. 머리 올려준 그 전기 그 교수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은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누가 나오겠냐. 월급도 괜찮고 일도 덜 힘들고 깨끗하고 막 그런 환경 좋은 데를 누가 나오겠냐. 안 나오죠.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산, 물, 경치 셋 다 좋은 데는 찾기 힘들다. 그러면 산을 포기하든가 물을 포기하든가 경치를 포기하든가. 근데 이 셋 다 좋지 못한 데는 가지 마라. 비유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산은 적당히 해요. 그러니까 급여는 그냥 조금 아쉽지만 내가 아껴 쓰면 된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장단점을 하면은 그래도 한 물 정도는 좋다. 물 정도는 좋고 산은 적당한데 경치는 뭐냐면 여기서 약간의 인간관계, 미묘한 인간관계여서 그래서 저는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놀아.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어쨌든 마음은 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산업기사 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파트나 이런 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이렇게 관공서 있잖아요. 이런 데. 특히 만약에 하수처리장 쪽 이런 데 혹시 주변에 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폐수처리장 있네. 보니까 이게 여기 산업단지고 그러면 주 5일째 가능하겠네. 근데 왜 근데 폐수처리장인데 왜 이 시설이 없지? 그럼 다 지하에 있구나. 나중에 여기 사람 구하면 여기다 한번 1억 한번 찔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그냥 들은 걸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좀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당직 쓰다가 조금 좀 졸립기도 하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쨌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12월 3일날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죠. 저도 그날 또 일찍 자다가 밤중에 핸드폰 켰는데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놀랬던 마음들 진정시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저도 한번 서울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아는 후배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 보려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놀란 마음들 진정시키시고 어쨌든 우리 행복하게 사는 날까지 한번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하여튼 자 감사합니다.